시어머니의 두 얼굴, 일부 고부 갈등, 낡은 집으로의 추방. 낡은 시골집 벽장 앞에 선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은제 열쇠를 돌리자 철제 가벽 너머로 드러난 금고. 그 안에는 수백억 원대의 명세서와 함께 빛바랜 군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 김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궁핍하다고 짐이라고 쫓아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평생 거대한 비밀을 지켜온 여인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금고 속 편지 묶음에서 흘러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60년을 관통하는 한 여인의 처절한 사랑이었다. 첫사랑의 억울한 죽음, 그가 남긴 유산, 그리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약속. 탐욕으로 시작된 며느리의 추적은 결국 자신이 내쫓았던 시어머니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깨닫는 참회의 여정이 된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부 고부 갈등, 낡은 집으로의 추방.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니, 싫다는 표현도 부족하죠. 답답했어요. 21세기를 살면서 왜 저렇게 촌스럽게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 이름은 김서진입니다. 38살, 외국계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이죠. 남들이 보기엔 제법 성공한 커리어머니예요. 명품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니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윤정숙 씨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백화점 세일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옷 좀 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셨죠. 아니야, 서진아. 나는 입을 옷이 많아. 돈 아껴라. 입을 옷이 많긴요. 옷장을 열면 20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 낡은 카디건들 뿐이었습니다. 색은 발에 있고 소매는 늘어나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식사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회사 앞 일식집에서 특별 도시락 받았는데요. 드셔보세요. 괜찮다. 나는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돼. 매번 그러셨습니다. 좋은 것 드리려고 해도 사양하시고 외식 한번 하자고 해도 돈 아까우니 집에서 먹자고 하시고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어머니 너무 검소하신 거 아니야? 아니, 검소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색하신 것 같은데? 남편 박민수는 어정쩡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원래 우리 어머니가 그러셔. 6.25 때 피난 경험도 있으시고 어릴 때 많이 궁핍하게 자라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이젠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자기 자신한테 인색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사실 민수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명확하게 들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남자였죠. 그런 생활이 3년쯤 계속됐을까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강남 한복판이었거든요. 재건축만 되면 시세가 2배는 뛴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 가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제 사업 확장에 투자도 좀 했고 민수차도 바꿨고 솔직히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당장 현금 2억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저축보험 해약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이미 계산에 넣었어요. 그래도 5천만 원이 모자라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분 혹시 비상금 같은 거 숨겨두신 거 아닐까?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평생 저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모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늘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건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 준비된 게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혹시 비상금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알아? 글쎄,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거 달라고 할 순 없잖아. 아니,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지. 재건축되면 다시 드리면 되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 꺼내기가. 결국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요. 혹시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비상금 같은 게 있으시면 잠깐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서진아. 나도 가진 게 없어. 너희가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사는데 무슨 비상금이 있겠니?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없는 걸까? 아니면 안 주시는 걸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검소하게 사셨는데요. 분명히 모아두신 돈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없다, 서진아. 그럼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이나 보험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는 게 싫으니 나는 나갈게.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한참을 있다가 나왔어요. 표정이 말이 아니었죠. 서진아,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겠대. 뭐? 그게 무슨... 경기도에 어머니 명의로 된 오래된 시골집이 하나 있대. 거기로 가시겠다고 하셔. 여보,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 사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는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재건축도 진행해야 하고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편한 것만은 아니었으니까. 3일 후 시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놀라운 건 짐이 정말 적었다는 거예요. 큰 여행 가방 하나, 보스턴 백 하나가 전부였어요. 어머님, 짐이 이게 다예요? 응. 나는 필요한 게 별로 없어. 시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짐을 들었습니다. 병약해 보이는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저렇게 가진 게 없으신 걸까? 현관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서진아, 나도 이제 너한테 짐이 되기 싫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다.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차에 태워 경기도 시골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기가 민망했거든요. 남편이 저녁 늦게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집이 어때? 어머님 혼자 사시기 괜찮아? 낡았어. 정말 오래된 시골집이야. 근처에 편의점도 없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네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 오히려 거기가 더 편하시대. 민수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자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리보다는 혹시 뭔가 남겨진 게 없나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안경,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성경책. 역시 없네.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으셨던 걸까요? 그런데 침대 밑을 확인하던 중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 한쪽에 살짝 들린 장판. 저는 호기심에 장판을 들춰봤어요.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재건축조합 가입권은 어찌어찌 대출로 해결했어요. 이자가 좀 나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마음 편하게 늦게까지 드라마도 보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거실 소파를 청소하다가 쿠션 사이에서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게 만져진 거예요. 꺼내보니 열쇠였습니다. 오래된 은재 열쇠. 손잡이 부분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동백꽃 문양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분명 우리 집 열쇠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 짐에서 떨어진 걸까요?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창고 열쇠 같지 않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아닐까?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시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열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가 단순히 궁핍한 노인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비밀을 품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요.